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교육 콘텐츠에 시간을 내셔서 조회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이제 SAP 퍼블릭 클라우드,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SAP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SAP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ERP 카테고리 내에서 세 가지 액티브하게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제품군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게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라던가 뭐 PC라던가 그다음에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왜 핫한지, 그리고 SAP에서 가장 이제 시쳇말로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기존의 SAP의 ERP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디버스의 이제 두 컨설턴트 분을 모셨는데요. 저는 BSG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의 조영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랑 디버스가 이제 같은 가족 회사로서 계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오늘 디버스 코리아의 이제 컨설턴트 두 분께서 실제 콘텐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여성분부터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버스 코리아 송주은입니다. 저는 이제 FCM 쪽을 맡고 있고요. 파이낸스랑 이제 컨트롤링 영역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SAP가 이제 SAP 조금 들어보신 분은 FICO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이제 두 개의 모듈을 다 커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네네.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버스 코리아 정태호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테크 쪽을 맡고 있습니다. 테크라 그러면 이전에 온프렘 기반으로 보면 BC 영역, 개발 영역 네. 양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개발 영역 혹시 BTP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혹시? 네네, BTP에서도 개발하고 뭐 S/4HANA에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 보시면은 이제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 개요, 그 다음에 방법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한 요소, 성공 요소, 그 다음에 사례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처음에 챕터 1을 하실까요? 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세션들이 있어서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사례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설명들을 들으셔서 이 자료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SAP 쪽에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들이랑 사전에 통합이 잘 돼 있어서 좀 쉽게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엄청 자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1년에 그죠? 2번이라서 두 번이요? 굉장히 자주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SAP 바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1년에 4번인데요. 네. 거기는 조금 마이너하게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S/4HANA는 좀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계속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좀 약간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쉽지 않겠는데요? 네, 업그레이드를 제가 뒤에 별도의 장표로 빼서 중요하겠네요.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PO리 앱, 역할 기반, 사용자 가이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롤 기준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메뉴들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가이드, 트레이닝 사이트, 튜토리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프로젝트 하기 전에도 사전에 이런 튜토리얼 사이트 들어가서 S/4HANA가 어떻게 화면이 이루어졌는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이나 거버넌스 같은 부분은 뭐 SAP니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IRP라고 해서 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뭐 봇을 이용해서 세일즈 오더를 쭉 자동으로 업로드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 개방성, 확장성, 개방성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개발 부분된 내용인데 이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는 SAP 하시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프로세스를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SAP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로컬리제이션 부분이 다들 우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법적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SAP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서식이라던가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발행 이런 부분들을 현지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고객 성공을 이끌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지에 맞는 어떤 세법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로 네네, 그렇죠.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원천세 신고라던가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도 서식이 이제 100% 나오지는 않아요. 한 10개 정도의 서식이 지원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PDF나 텍스트로 다운받아서 국세청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4하나 퍼블릭 클라우드 방법론인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ER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s-is to be 형태로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S4하나 퍼블릭 클라우드는 P2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 해서 고객의 맞춤형 솔루션을 형태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 S4하나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너네는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이제 방법론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고객들이 좀 표준에 맞춰가는 형태 우리 회사를 표준 프로세스에 맞추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존의 그 SAP 시스템 자체가 담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업체에서 좀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하는 형태로 예전부터 사실 권장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현실상 이제 고객사들이 우리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고수해야 돼. 우리가 시스템 맞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as is to be 형태로 현재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to be 형태로 디자인해가지고 디플로이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스템을 먼저 들여다보고 사용하면서 그렇죠. 우리 걸 좀 맞춰나가는 형태로 훨씬 더 빨리겠네요 진행이. 그렇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그 고객의 요구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표준 이 프로세스가 훨씬 더 좀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고객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업무를 좀 약간 워커라운드 하는 식으로도 돌리고 하면서 이제 가능한 한 표준을 유지하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물론 인터페이스 같은 뭐 개발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기본 이제 핵심적인 업무 프로세스, 코어 프로세스는 표준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드온이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이 좀 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방법론적으로 가능하면 시스템 맞추는 방법으로 유도하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그럼 좀 뭐랄까 거부감이 좀 있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고객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이게 표준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저희가 프로젝트 초반부터 클라우드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객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초반에 많이 하죠. 그러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받아들이는데 쉽게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좀 상세하게 보자면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요? 네, 이건 SAP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 그래요? 제가 여기 조금 이 안에 세부 내용을 조금 고쳤는데 제가 이제 액티베이트 방법론이라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방법론이 이렇게 디스커버, 프리페어, 익스플로러, 리얼라이즈, 디플로이 이런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M1, 2, 3, 4는 저희가 요거는 저희 예시 프로젝트 중에서 그 영업 쪽이랑 인터페이스하는 그 회사를 전제로 이 정도 기간이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실제로 뭐 표준만 사용한다거나 우리는 파이낸스만 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보다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여기 저희가 샘플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 단계별로 보시면 저희가 디스커버 단계에서는 디스커버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DDA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서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요거는 계약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회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해도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줄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팅 여부를 먼저 검수한 다음에 고객이랑 수줍을 그렇죠. 그래서 결정하는 고객이랑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 단계가 되면 저희가 프로젝트 계획이랑 상세 일정을 수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투 스탠다드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스타터 시스템이라고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피투 스탠다드 작업을 할 때 우리 회사 프로세스를 한 번씩 쭉 흘려보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 건지 이런 분석 작업을 해서 갭을 도출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협의를 익스플로러 단계에서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담겨있는 더미 시스템을 하나 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면서 고객이랑 이야기를 하고 피투 스탠다드 분석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우리 회사가 이런 스코프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 부분은 뭐 서드 파티랑 연동을 하거나 뭐 조금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이때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얼라이즈 단계에서 실제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발을 하고 이제 그 CBC라고 해서 저희가 커스텀 컨피그레이션을 한 곳에서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컨피그레이션을 작업을 쭉 하고 또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리얼라이즈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쭉 하면서 고객들이 시스템에도 익숙해지고 이제 업무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얼라이즈 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라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디플로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 단계로 전환을 할 건지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이 고라이브 되는 거죠. 네. 프로젝트는 리모트로 하세요? 아니면은 그 온사이트로 거기서 가서 짱 박혀서 저희 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중간중간에 각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기 회색 칠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 피투 스탠다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다거나 사용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때는 고객이랑 만나서 직접 같이 작업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같은 거는 고객이랑 같이 앉아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원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섞어서 한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온사이트는 아니고 저희가 중요한 액티비티마다 고객들을 찾아가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그 외에는 원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업그레이드 부분인데요. 저희가 2월달, 8월달 이렇게 1년에 2번 릴리즈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기능 업그레이드가 생기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CBC가 따로 있고 DAV 테넌트, QA라고 써있는 테스트 테넌트, 그 다음 프로덕션 테넌트 이렇게 테넌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요거를 이제 잘 사용을 해라 라는 의미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요게 2월 8월 릴리즈다 보니까 릴리즈 업그레이드 될 때 기능이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앱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뭐 자산 취득을 통합 AP에서 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내년부터는 이거는 다른 앱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앱이 비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하기 직전에 릴리즈 업그레이드가 되면 좀 혼돈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오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중간에도 교육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앱이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세울 때 우리 회사가 이제 릴리즈 업그레이드가 언제 있으니 그런 업그레이드 기간을 잘 피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릴리즈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저희가 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여기 상무님이 하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직전에 릴리즈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그 개발 쪽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라이브 이전에 직전에 이제 릴리즈 업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혼란스럽죠.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시스템만 바뀌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고라이브 시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릴리스를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이 루틴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월 릴리스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3월 시점에 우리가 이제 고객사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네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프로젝트 딱 하고 네네. 오픈했는데 8월 달에 릴리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8월 달 거 반영하려고 그러면 또 뭔가 이제 그 QA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1년에 2번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프로젝트도 한 번씩은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프로젝트 사이클이 그래도 뭐 짧으면 4개월, 네. 길면 6개월 정도 되니까 네. 걸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걸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운영 단계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네. 그때도 그런 어떤 어댑테이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SAP에서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문서를 제공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씩 다시 테스트를 돌려봐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테스트 오토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운영 쪽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걸로 테스트를 다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반반처럼 보이긴 아, 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시스템이 더 나아지는 거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긴 한데 기존에 세팅된 거가 문제가 없는지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세팅이 뭐 잘못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아, 릴리즈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음. 그렇지만 변경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영향 음. 범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사전에 체크하고 이런 작업들은 필요합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업그레이드 주기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이번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좀 유보를 하겠다 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2월, 8월에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네. 컨설턴트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고객들이랑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불편한데 그 부분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퍼블릭 클라우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기능이 개선이 되니까 예전 같으면 구축하고 나서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인 상태잖아요. 네네. 아니면 고도화 네. 프로젝트를 따로 하거나. 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업그레이드 할 때 좀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매입 계산서 연동 같은 게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는 안 되는데 내년 2월 업그레이드 때는 뭐 그 부분을 연동을 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기능이 계속 개선이 되거든요. 음. 그 뭐였죠? 수불부였나요? 네. 그 부분도 내년에 반영을 내년에 해주겠다. 반영.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점점 개선된 시스템을 제가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SAP 입장에서 1년에 2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글로벌로 보면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고객들은 야, 우리 이게 6개월 주기로 릴리즈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우리 6개월 못 기다려 빨리 해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6개월도 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장에 우리가 어떤 핫픽스를 받아야 되는 고객이다 그러면.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1년에 2번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내후년 정도까지 우리가 어떤 업그레이드가 메이저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사전에 공지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정말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거 당장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핫픽스를 중간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메이저 업그레이드 1년에 2번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시스템이 좀 더 이제 고도화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고도화되는 거는 좋은 점이고, 그리고 거기에 불편함이 있다. 그렇죠. 고도화된 시스템 결과물이 우리 프로세스에 어떻게 임팩트 주는지 팔로우해야 되는 불편함 좀 있다. 네. 이 정도. 네. 그래서 여기까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요소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더라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계획, 그 다음에 스탠다드 프로세스, 스탠다드 앱, 프로젝트 팀, 기준 정보 정비, 반복적인 테스트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의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프로세스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고객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잘 세워야 되고요. 그 각 단계별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이제 고객이나 컨설턴트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기반의 프로젝트 접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프로세스, 스탠다드 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오리 앱도 물론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표준 S4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을 하고 네. 표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표준 앱을 써라 라는 게 이제 기본 요 프로젝트 성공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출력물이라던가 뭐 분석 리포트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개발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기간도 길어지고 리스크가 좀 생기다 보니 가능하면 표준을 활용하는 걸로 접근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피투 스탠다드 작업을 할 때 이제 우리 회사를 얼마나 여기에 맞추느냐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보고서 단계라고 예전에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네. ECC나 이제 S4나 뭐 온프렘 시절에는 보면은 고객사들이 그 굉장히 많이 리포트 만들죠. 양식도 네. 우리 거랑 똑같이 만들어줘. 그렇죠.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뭐 웬만하면 기본 스탠다드 거 쓰세요라는 게 이제 그렇죠. 방법론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쪽 같은 경우에는 네. 필요한 리포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회사마다 약간씩 뷰를 다르게 보는 경우에는 네. 조금 요렇게 봤으면 좋겠다가 있을 수도 네, 있지만 있겠죠. 뭐 필드 위치 수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개인이 다 할 수 있고요. 개인화해서 그리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요거를 조금 조정해서 쓰세요라고 하고 가이드를 해드리죠. 그렇게 했을 때 네. 뭐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고객이어야 한다라고 네, 저는 그렇죠. 판단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기 네. 고집 부리는 고객사는 조금 힘들겠는데요. 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개발 하나 들어갈 때마다 비용이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실 네. 거면 이거보다 더 뭐 S4나 뭐 PC가 됐든 뭐 더 비싼 제품을 쓰셔야 된다는. 네, 아니면 개발자를 더 들여와서 뭐 네네. 개발을 하시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고객 입장에서도 저렇게 네. 가는 게 해피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 네. 쪽은 사실 그렇게 대동소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포트들로도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보통 대동소이하다. 네, 네. 대동소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하지 네. 않다. 근데 여기 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다 앱 기준 앱처럼 네. 돼 있나 보죠? 맞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냥 왼쪽에 좌측에 그쵸, 메뉴가 메뉴가 쭉 있고 있었죠. 이렇게 돼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앱이라고 해서 타일처럼 이렇게 메뉴들이 그래요? 깔려 있고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앱을 실행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피오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개념은 아닌 건가? 맞습니다. 피오리라서 그렇고 예전에 그 T코드로 치고 들어가는 네, 화면하고 거의 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T코드도 있어요 여기도? T코드 퍼블릭에는? 먹는 경우 있어요. 뭐 그 VA03 이런 뭐 셀즈 예전에 쪽. 우리가 쓰던 T코드들이 아직까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T코드를 찾아서 들어오셔도 되긴 하는데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T코드만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T코드 같은 개념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앱을 검색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비즈니스 파트너를 검색하면 관련된 뭐 비즈니스 파트너 유지 보수 생성 이런 앱들이 다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죠. 그럼 그 중에 자기가 자주 쓰는 앱만 쫙 깔아놓고선 당연히 되겠죠? 네, 그렇죠. 뭐 즐겨찾기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페이지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 디자인도 그런 앱 구조예요? 그렇진 않죠? 아니요, 바이 디자인 메뉴 구조인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프로젝트 팀인데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에는 이제 크게 프로젝트 매니저, 키유저, 컨설턴트, 개발자 이렇게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또 여러 이제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솔루션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이제 협업, 계획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키유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 관리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각 모든 단계를 풀로 들어가서 상주해서 프로젝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핵심적으로 고객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핏 투 스탠다드 할 때 이제 본인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 자료를 만드신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 수행을 해주셔야 되고 숙제네, 숙제. 그렇죠. 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을 또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개정 과목은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모르겠네요 하고 한 달씩 끌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이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컨설턴트랑 개발자는 이 S4하나가 이제 좀 약간 굉장히 깊이 있게 되어 있고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직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게 이 컨설턴트랑 개발자 역량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 정보 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마스터 데이터 리스트를 초반에 확정을 하고 또 이제 고객분들이 데이터 정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그걸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테스트에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또 운영에서도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저희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요. 액티베이트 방법론에도 보면 인트라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유저 억셉턴스 테스트, 유저 트레이닝 이렇게 많은 단계가 방법론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저희가 P2 스탠다드 할 때부터 이미 시스템을 써보면서 P2 스탠다드를 하게 되거든요. 스타터 시스템에서. 그래서 계속 테스트나 뭐 트레이닝 형태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하면서 이거를 내가 계속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된다. 이제 어떤 건지 업무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인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요렇게 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이제 사용자 교육 때 거의 시스템 처음 보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근데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뭐 피트 스탠다드라는 페이즈가 있다 보니까 계속 시스템을 프로젝트 단계부터 계속 다루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그 적응 기간이 빨리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도대체 S4하나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분들도 프로젝트 끝날 때쯤 되면 되게 쉽게 점표를 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테넌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체를 보고 이제 접할 수 있어서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개발 관련해서 사례 중심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림에 보시는 대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이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 있고요. 그림 왼쪽에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ERP가 있고 가장 오른쪽에 이제 ERP하고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BTP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연계 서비스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 이렇게 뭐 판매 관리라든지 구매 관리, 재무 관리 이런 코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코어 서비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코어 서비스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장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확장 개발은 요 밑에 보시는 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합니다. Key User Extensibility라는 기술하고 Developer Extensibility라는 기술 두 가지 기술로 개발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BTP라는 게 있는데 BTP는 이 시스템 연계를 위한 핵심 기능, 핵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P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줄여서 쓴 건데요. 말이 좀 사실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파스라고 하잖아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 파스와 비슷한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AP에서는 이걸 BTP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P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형태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티그레이션 스위치라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보통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인티그레이션 스윗은 예전에 이름이 CPI였습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우리 그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EAI 솔루션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인티그레이션 스윗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뭐 이커머스 시스템, 그다음 PG, 뭐 이어컨팅 시스템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ERP로 던져주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 SAP Document and Reporting Compliance라고 DRC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세금 계산서 발행과 같은 업무는 이제 스마트비라고 연결해서 이렇게 또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연계하는 이 프로세스를 전부 인티그레이션 스위스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그 SAP 멀티뱅크 커넥티비티라고 있잖아요. 네. 은행 연계를 하는 솔루션입니다. 보통 MBC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MBC 솔루션 같은 경우는 BTP 위에 올라가지만 인티그레이션 스위스는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테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ERP하고 연계하는 그런 구조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SAP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 여행 경비 솔루션 관리하는 컨커라는 솔루션이 네. 있잖아요. 컨커 같은 경우는 BTP나 이런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또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BTP라는 게 보면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외부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 중간에 EAI 비슷한 역할 해주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비슷하게 고객사가 피트 스탠다드로 가지만 네. 뭐 몇 개 부분은 진짜 우리 필요한데 이거는 개발이 필요해. 네. 이럴 때도 BTP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건가요? 그런 BTP가 단순히 연계를 위한 플랫폼은 아니고요. 되게 연계도 할 수 방대하다고. 있고 네.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파스이다 보니까 활용하기 나름인 거죠. 아까 그 ERP의 코어 기능이 이렇게 뭐 고객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익스텐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익스텐션을 하는 기술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대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S4 하나 클라우드 안에서 키유저 익스텐시빌리티라고 해서 키유저 말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 가면 그 파워 유저라고 하잖아요. 네. 현업 유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정도 기술적 역량을 가진 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4 하나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라 그래서 개발자가 이것도 S4 하나 안에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TP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바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한다 이전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유저랑 디벨로퍼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 키유저는 좀 단순한 기능을 구현할 때 코딩이 필요 없을 때 물론 코딩이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코딩을 하지 않고 어떤 우리 로코드 노코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S4 하나 클라우드 안에 있어요. 음.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설치할 필요 없고. 네. 그럼 내가 원하는 특정 기능이나 리포트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키유저 익스텐서빌리티 기능으로 일부 유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이 뒤에 한번 네. 들어가서 화면들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들을 연계를 도와주는 인티그레이션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BTP 기반 위에 인티그레이션 스위치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BTP 위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BTP에서 개발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자, 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키유저 익스텐시빌리티하고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하고 좀 다릅니다. 이 앞에 두 개는 뭐냐면
S/4HANA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커플되어 있는 타이트하게 엮여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고 독립적이지 않죠. 그런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S/4HANA하고는 조금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별도의 솔루션, 단순히 연계를 위해서 어떤 별도의 솔루션을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가 아주 크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 부분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앞에서 익스텐시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네. 첫 번째 이제 키유적 익스텐시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키유적 익스텐시빌리티는 대략 한 6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맨 앞에 UI 어댑테이션이라 그래서 사용자가 화면을 이렇게 레이아웃도 바꾸고 뭐 필드를 숨긴다거나 아니면 없던 필드를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 필드라 그래서 우리 필드를 판다 그러잖아요. 없는 필드를. 네. 사용자가 원하는 필드를 이렇게 실제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커스텀 로직이라 그래서 이런 단순한 기능보다는 조금 뭔가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커스텀 로직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기능 중에 한두 개를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커스텀 로직에서 바디라는 걸 이용해서 바디가 뭐냐면 비즈니스 애드인이라 그래서 SAP에서 미리 일부 기능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는 약간의 기능만 추가를 하면 아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는 지금 우리 컨커랑 인터페이스 할 때 네.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는데 일부 필드 뭐 삽장 코드 같은 경우는 이 표준 필드로 매핑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이슨 파일을 읽어가지고 뭐 밸리데이션도 좀 해야 되고 매핑도 해야 돼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 코드를 위해서 아바 코드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구현한 그런 사례입니다. 코딩이 일부 있죠. 그러니까 키유저지만 사실 키유저가 하기 힘든 쪽이죠. 개발자가 보통 해야 되는 영역. 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키유저면 현업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키우저는 현업이 아니라 개발자가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로 모듈 컨설턴트가 하거나 네. 아니면 또 현업 중에서도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그 키유저 익스텐시빌리티 중에 이제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렵죠. 뭔가 대체를 하는 네. 그런 기능인데 필드 매핑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앞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뭐 별도의 로직이 필요 없는 그냥 단순히 필드를 1대1로 매핑하면 될 때 이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네. 코딩을 안 하다 보니까 주로 이 부분은 이제 모듈 컨설턴트가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 익스텐시빌리티 중에 이제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림이 이 RAP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 RAP 모델은 뭐냐면 ABAP RESTful Application Programming 모델이라 그래서 이 SAP의 그간의 한 50년의 역사가 이렇게 녹아져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쪽 이제 SAP 쪽에 이제 개발의 중심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RAP 모델은 크게 이제 3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 레이어를 보시면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밥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서비스 정의, 서비스 바인딩 영역은 요 밑에 영역에서 개발한 기능을 서비스로 정의하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인딩하는 그런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윗단의 서비스 노출단은 실제로
사용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노출할 수 있고요. 서비스를 왼쪽에 퓨어리 UI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퓨어리 UI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웹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웹 API 있잖아요. API 형태로 서비스를 내가 노출하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 할 네. 때 많이 사용하겠죠. 보통 이런 구조로 개발을 합니다. 디벨로퍼 네. 익스텐시빌리티. 이 화면은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를 개발하려면 필요한 이제 개발 환경을 제가 캡처를 떠온 건데요. 그 예전에 SE80이라는 T 코드를 치고 들어가서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오면 그걸 못 씁니다. 못 쓰고 아예 그런 기능이 없고요. 요 ADT라는 이 개발 환경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거보다 SE80보다 ADT가 낫냐 뭐 아니면 못하냐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네.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ADT 안에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바 코딩하는 화면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아바 코드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바 코드는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아밥은 좀 달라졌어요. 클라우드 아밥이라 그래서 이전에 쓰던 아밥하고 좀 그래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옛날에 아바 했었거든요. 네네. 1년 차 때. 네. 1년 동안 했었는데 네. 네.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렇겠죠, 당연히. 네. 네.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익스텐시빌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자 익스텐시빌리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한 세 가지 이제 여러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프로젝트에서 한 세 가지 유형으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그 1번 CRUD가 모두 가능한 커스텀 퓨어리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심지어 개발할 수 없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개발은 당연히 되고요. 네. 우리가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커스텀 테이블이죠.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네. 거기서 CRUD가 가능한 앱을 다 개발할 수 있어요. CRUD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고 그다음에 뭐 삭제하고 업데이트하는 모든 기능. create, read, update, delete. 네네.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네. RAP 모델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단 커스텀 테이블일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fully 커스터마이징도 개발할 수 있다. 할 수 이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어 못하는 게 프로세스는 못 건드리죠. 네. 못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스탠다드 테이블을 예전에는 셀렉트 해가지고 읽을 수 있었거든요. 퍼블릭으로 오면 그게 안 됩니다. CDS 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예 스탠다드 테이블을 다이렉트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은 좀 있고요. 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스탠다드 API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S4HANA 쪽에서는 사실은 개발을 한 건 아니고요. 있는 스탠다드 API를 쓸 수 있도록 공개한다. 개발이 아니고 네. 공개를 하면 외부에 연계되는 시스템이 저 API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개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ERP 쪽에서 보면. 예를 들면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경우에 이제 생성하고 변경하는 API를 스탠다드 API를 공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부 시스템에서 이 API를 통해서 ERP에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하고 네. 변경하는 그런 개발도 할 수 있고요. 그쪽에서. 스탠다드 API도 종류 뭐 벌써 어마무시하게 적용해 주나요? 네, 엄청나게 많고요. API 허브라는 데 들어가면 업무별로 API를 다 조회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커스텀 API를 프로젝트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객사에서 커머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일즈 오더를 만들어가지고 ERP로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스탠다드 API도 있어요. 네. 세일즈 오더를 만드는. 그런데 세일즈 오더를 만들 때 부가적인 정보도 저장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결제 정보나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또 커스텀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커스텀하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커스텀과 스탠다드 API가 섞이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산문과 같은 개발이 사실은 제일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 다음에 1번. 1번은 단순히 정확하게 저 구조가 아니라 1번, 3번이 섞여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인티그레이션 수입 쪽, 인터페이스 쪽인데요. 앞에서 제가 인터페이스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그림은 그 중에서 커머스랑 연계하는 사례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고객사에서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판매 오더, 뭐 셀즈 오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서가 생성이 되면 ERP에도 동시에 생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티그레이션 스위치를 통해서 ERP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냅니다. REST API라는 방식으로 보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내고 결과를 다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플로우를 실제로 구현한 화면을 지금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게 고객사 화면은 아닙니다. 뭐 고객사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데모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커머스에서 판매 오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인티그레이션 스위치를 통해서 S4HANA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실제로 스탠다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졌지만 ERP 쪽에서 판매 오다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인티그레이션 스위치는 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이고 전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오류가 났을 때 또 추적하고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펜딕스도 설명이 필요한가요? 어펜딕스는 2페이지인가 있던데 보니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유사한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거고요. 아,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 페이지는 어떤 기본 뭐 개념적으로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S4HANA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7개가 들어옵니다. SAP가 7개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ERP 하나만 달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시스템들이 들어오는데 왼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SAP 센트럴 비즈니스 컨피그레이션 번호 순서대로 할게요. 네. 1번 아이덴티티 오센티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 같은 거 인증 관련한 서버가 따로 있죠. 네. 그런 서버가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 클라우드 ALM이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줄여 쓴 건데요. 프로젝트 이제 그 스타트부터 해서 끝나고 운영하는 단계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센트럴 비즈니스 컨피그레이션 CBC라고 보통 줄여서 부릅니다. 이거 컨피그하는 거 예전에 IMG 세팅하는 네.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스타트 시스템. 아까 그 프로젝트 시작하면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데모 시스템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 시스템 스타트 시스템. 그거는 완전 깡통에 데이터만 넣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우리 커스터마이징 안 들어가고 네. 스탠다드에 데이터만 들어간 다 거 들어가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써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프로젝트 시작하자마자 시스템이 들어가네라는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디벨롭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요거는 실제로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쓰려면 컨설턴트가 또 컨피그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은 예전엔 QAS라고 부르기도 했고 네. 이번에는 SAP에서 테스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그 대망의 프로덕션 시스템.
그래서 7개 시스템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이렇게 처음에 한 번에 7개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다는 개념이 뭘까요? IT 담당자가 네. 각 시스템을 프로비저닝이라는 작업을 해주면 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IT 매니저한테 이 IaaS 관련된 정보를 줘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셋폼이 들어가면 이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시스템들 리스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SAP 폼이라고 하는 네. 포털 서비스죠. SAP 네. 폼에 네. 들어가서 이제 그 IT 매니저가 이 각 시스템들을 프로비저닝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시스템을 프로비저닝 하게 되면 네. 그 날짜로부터 스타터 시스템이 한 달 후에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서 요 시스템들을 순차적으로 프로비저닝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5번의 디벨롭먼트 시스템에서 네.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그 개발된 결과물이 테스트 시스템으로 당연히 옮겨가겠죠? 네. 그렇죠. 음. 다음 페이지 네, 다음 있나요? 페이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던데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그 시스템 아까 앞에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플로우를 타고 개발에 반영되고 운영까지 반영되는지를 그린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그 아까 컨피그하는 컨피그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배포가 CBC. 되는 구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스타터 시스템은 약간 독립군처럼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위에 디벨롭먼트, 테스트, 프로덕션 이 세 개가 이제 고객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의 통합된 CBC에서 이제 환경 설정을 다 하게 되고 그럼 그게 디벨롭먼트 시스템에 적용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트를 하게 되거든요. 테스트로. 그럼 테스트에서 임포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프로덕션으로 보내게 돼요. 네. 그래서 포워드 해주면 프로덕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나 프로덕션은 따로 뭐 이제 환경 설정이나 구성 같은 작업은 없고 다 CBC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발은 디벨롭먼트 시스템 안에 커스터마이징 디벨롭먼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디벨롭먼트에서 개발을 다 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징은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그걸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테스트로 넘기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가 라이센스를 구매하면은 이제 어느 단계부터가 그 가동 라이센스 액티베이션 되는 단계라고 봐요. 첫 번째 프로비전. 네, 그렇죠. 저희가 스타터 계약을 시스템부터. 하고 스타터 시스템을 프로비저닝 하게 되면 네, 시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클라우드 이 SAP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 기간이라는 게 이제 계약 기간이 있을 텐데 네. 그 처음 시작일 프로비저닝 일자입니다. 날짜는 시스템, 스타터. 네, 프로덕션의 프로비저닝 날짜가 아니라 네네, 스타터 스타터부터. 프로비저닝. 그러면 사놓고는 한 반년 정도는 이제 그 개발하는데 그 라이센스를 쓰는 개념이겠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 P2 스탠다드도 하고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고객 입장에서는 뭐 개발 기간에도 내가 돈 내고 써야 돼?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마지막 장표니까 이제 바이 디자인이랑 퍼블릭 클라우드 다 해보셨잖아요. 네. 좀 이제 좀 느낌 차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세요? 컨설턴트 입장에서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 이게 좀 약간 타겟 세그먼트가 다르다 보니까 네. 좀 이거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바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지만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좀 얕게 우리는 이런 많은 기능들 난 사실 작은 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기능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시스템 하나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뭐 이제 기능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 한계가 아무래도 네, 빨리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별도로 개발을 해서 붙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외부 시스템이랑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S4HANA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 약간 ECC처럼 네. 퍼블릭이긴 결국엔 하지만 ECC의 기능까지 그렇죠. 커버하게 그거를-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계속 기능을 개선을 하고 있고 네. 뭐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파트너 대상 교육을 갔을 때 네. 파이낸스 쪽은 한 7-80% 정도는 따라잡았다. 따라왔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많이 큰 회사들은
프라이빗이 필요하겠죠. 근데 좀 약간 미들 사이즈 회사들은 네. 좀 퍼블릭으로 좀 더 저렴하고 편하게 빠르게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솔루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저희 이제 BSC는 유나이티드 바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SAP 파트너 연맹체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서밋 파트너 서밋 그 유나이티드 바 서밋이라는 행사에 가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얘네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거기서 제가 많이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디자인은 아시다시피 바이디자인은 원류가 SAP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인가 어느 회사 아니요, 그거는 아닌가요? B1이고 바이디자인도 바이디자인도 원래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바이디자인은 SAP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어느 회사 샀다고 제가 아니요, 들었는데 그 산게 B1이고 바이디자인은 SAP에서 그래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가 모든 투자가 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바이디 쪽보다는. 그래서 바이디자인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고 음. 제가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났고 네. 6년쯤 됐고요.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웨비나 들어오신 분들은 SAP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텐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SAP는 이제 SAP S/4HANA 프라이빗 에디션,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이죠. 그래서 PCE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 제품의 실체는 그 예전에 이제 온프렘 S/4HANA와 거의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그리고 그 프로젝트 반복론도 유사하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PC와 별도로 SAP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번에 출시가 그래도 연단위는 지났잖아요. 얘가 그렇죠. 한 2년은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벌써 출시가 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아까 70%까지 FI 부분은 따라잡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 디자인 있고 뭐 더 나누자면은 비즈니스 원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입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보통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세그먼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인지를 하셔서 그 앞으로 그 ERP 도입하실 때 특히 SAP 제품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희 이제 BSG나 디버스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 기업에는 어떤 제품이 피팅돼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뭐 추가로 더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실까? 네. 오늘 좋은 뭐 제 말로 하긴 그렇지만 오늘 그 좋은 발표 내용 감사드리고요. 지금 끝까지 지켜봐 주신 그 구독자 내지는 이제 방송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이만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